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와 나붐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토는 만물의 근본이고 재산이고 귀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육식갑자와 나붐오행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좀 난해합니다만은, 육식갑자란 가벌명정 천간과 지지자축인묘를 하나씩 배합을 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60개의 그 배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육식갑자가 나붐오행, 이제 우리가 이 납자가 덜납자의 소리음자, 즉 나붐오행이라는 것을 형성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만들어져 있는 학설에 내가 요것을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나붐오행이 형성된 것은 천간지지의 오행을 숫자로 전개하면서 앞과 뒤의 수를 선천수로 하고, 또 육식갑자 오행의 수를 후천수로 하여 실용하여 만든 것인데, 육식갑자의 순수한 오행 외에 천간지지의 시나 종자로 형성된 오행을 말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선천의 수는 우리가 이제 생수라고 해서 1부터 5까지를 말하고, 후천의 수는 성수라고 해서 6, 7, 8, 9, 10이 성수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 1은 수, 천일생수라고 했어요. 천일생수란 하늘의 문이 열리면 숫자 1, 하늘의 첫 번째 수는 수이다. 천일생수라 했고, 2는 화. 그 다음에 3은 목, 4는 금, 5는 토인데, 이것을 생수와 성수의 배합으로 말씀을 들으면 1과 6이 형성이 되고, 화는 2와 7이 형성이 되고, 목은 3과 8이 형성이 되고, 사는 4와 9로 이루어지고, 토는 5와 10으로 이루어집니다. 긴 설명보다는 이제 바로 나붐오행 자체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갑자, 을축, 해중, 금 그랬습니다. 갑자, 을축, 해중, 금. 그런데 이제 조금 오행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소리야, 여기는 금이 시가 없는데. 그렇죠, 시가 없죠. 말하자면 물론 시를 굳이 찾아본다면 축 속에 흰금이 약간 들어있는 기호를 말하지만, 전체 오행으로는 갑자, 나무죠. 자는 수물이죠. 을은 목이죠. 축은 토죠. 그런데 나붐오행에서는 생뚱맞게 해중금 그러거든요. 해중금이란 뭐예요? 바닷속에 묻혀져 있는 금, 바닷속에 묻혀져 있는 보물, 어찌 보면 배가 지나가다 난파선에 보물을 싣고 가다가 바다에다 이제 풍랑을 만나서 좌치돼서 참 바닷속에 수장되어져 있는 금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이 바다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물이 잠자고 있죠. 왜? 우리가 말하는 지구상에서 육지에서 구하기 힘들 특수한 광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그 괴의 상태로, 덩어리의 상태로 이리고 저리고 오랜 세월에 많은 금의 성질들이 그 안에 바닷속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 갑자, 을축이
해중금 요것을 뜻하는 말을 좀 머릿속에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인 정묘는 노중화라고 있습니다. 물론 병과 정이 오행상 화이니 노중화라고 할 때에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이제 일상에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노중화란 말 그대로 화롯불을 말하죠. 노소에 말하자면 이제 그 대야 같은 그 노쇠 대야에 옛날에 그 화롯불 담는 통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밤도 구워 먹고 이제 떡도 구워 먹던 옛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근자에 와서는 그런 거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물건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지요. 화로 속에 담겨있는 불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진기사 대림모, 대림이란 큰 대자 숲을 인자, 즉 다 자란 나무에서 숲을 이루는 큰 나무란 얘기죠. 건축의 자재로서 쓸 수 있는 다 자란 나무란 뜻이죠. 무진기사는 대림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호, 신미, 노방토. 경호, 신미, 노방토. 이 노방이란 그냥 들판 자체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그러한 흙을 말하죠. 들판의 흙.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지를 포함한 땅으로도 보고 경작지가 아닌 그냥 농사 짓지 않는 쓸모없는 땅들 나대지 있는 그 흙으로 보면 되겠죠. 경호 신미는 노방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계유는 검봉금, 칼검자, 꼭대기 봉우리자. 그러니까 최정상에 올려져 있는 금이라는 것이니 어찌 보면 깃대, 태극기의 깃봉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올림픽 성화대의 성화대 불 담는 그릇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것인데 꼭대기에 있으니 귀한 존재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는 또 다른 생각이나 다른 물질로도 봐야 되겠죠. 오행상 금이라고 해서 이게 금인가, 이게 나무 깃봉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술을에는 산두화라고 합니다. 산두화, 산 머리에 불.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화전으로 읽은 땅을 얘기하죠. 화전이란 말도 우리가 좀 흔히 쓰고 있습니다만은 왜 산에다 불을 놓고 밭을 만들었느냐 이거 참 아주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인데 그렇게 해서 산속에다 화전을 일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죠. 화전을 일구고 산다? 뭐에 오로지 먹고 사는 거. 왜? 저 밑에 마을에는 많은 그 관리들이 세금을 너무 그냥 과하게 매기니까 산속으로 도망쳐서 산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일부의 산을 불을 내서 거기다 농사를 짓는 것이 화전을 일구는 것인데
우리는 말로만 사람들이 그 화전을 얘기하고 있지 정말 그 절박한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지요. 갑술 을에는 산두화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은 목이죠. 술은 토지요. 을은 목이죠. 해는 수죠. 그런데 여기서는 생뚱맞게 산두화, 산에 산 정상에 불 피우는 거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나부 모행을 대할 때는 정말 얕은 생각으로는 접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심도 있는 그 자세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삼두화 이 자체 오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술과 을의 60갑자 중에 그것이 있다면 오행이 화가 됩니다. 화. 그 다음에 이제 병자 정축은 가나수. 말하자면 작은 골짜기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라는 건데 가나수. 여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 60갑자와 나부모행은 그냥 있는 것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걸 제대로 풀이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을 제대로 풀이하려면은 어때요? 이제 선천수, 후천수의 공부에서부터 오행의 공부까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공부가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뭐 어려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있는 것 그대로 풀어만 드리는 겁니다. 병자 정축은 가나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 기묘 성두토. 성두란 말은 성머리, 성 쌓는 곳에 성벽 쌓는데 머리에 두는 토. 이게 성벽을 이루는 흙 이런 뜻이죠. 즉 군사시설이나 공무에 쓰이는 우리 지금 공무, 즉 어떤 많은 백성들 위해서 공무에 쓰는 흙이 많이 있죠. 뭐 건설 현장도 일부 그렇습니다만은 또 군사 시설을 또 만드는 그런 흙, 거기에 쓰이는 흙이 성두토라고 봐야 되겠죠. 오행은 무인기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진신사는 백납금. 백납이란 말은 산화된 철이란 말이죠. 산화돼서 그 산화된 철이 부스러기가 허옇게 떨어지지. 그 허옇게 떨어지는 것이 백납입니다. 네. 백납은 산화철입니다. 산화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특수 도료로도 볼 수 있죠. 특수한 도료. 그 다음에 이제 산화철. 또 일부는 요즘에 컴퓨터의 용품 들어가는 것은 뭐 특수 도료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요즘에 뭐 그 상대에게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제밍하는 그 특수 도료 있죠.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백납금은 경진신사를 백납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오 개미는 양유목. 양유목이란 버드나무를 말하는 거죠. 임오 개미는 양유목.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오. 이거 임은 수, 오는 화, 개는 수, 미는 토. 근데 오행이 전혀 다른 놈이 나왔죠? 양유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부모행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의 것을 내가 설명만 드리지 이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은 각자가
공부하셔서 잘 풀어서 멋지게 좀 푸는 사람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양유목이란 부드러운 나무를 뜻하고,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생들 정도를 말하는 어린 부드러운 그런 나무가 아니냐. 그래서 양유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의류는 천중수라고 했습니다. 이 천자는 샘천자입니다. 소설천자. 그러니까 샘솟는 물이다. 샘솟는 물이다.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천중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바뀌었는데, 이 녀석들은 물이 오행이 아니죠. 갑은 목이고 신은 금이고 을은 목이고 유는 금이고, 그러니까 나무와 금이 합해져서 어떻게 이런 천중수의 작용을 하느냐. 요거 하여간 이걸 설명하면서도 내가 참 재미있어서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샘솟는 물이다. 샘솟는 물에 비유하면 한 가정을 또 만들려면은 또 누가 중매쟁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속에서나 뭐 알선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직종으로 말하면 전당포 같은 것도 들어가죠. 왜? 내가 없는 물건 갖다 주고서 뭔가를 샘솟듯이 만들어내니까 지금 당장에 무슨 융통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는 병술정의 옥상토. 이건 옥자가 집옥자입니다. 집옥. 그러니까 집 머리에 올라가는 흙, 건축용 자재흙,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수, 건재, 건자재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자기축은 병력화입니다. 이거 병력화인데요. 이 병력이란 말은 벼락이란 얘기예요. 벼락 같은 불이다. 그런데 무자나 기축에 무슨 화의 기운이 있어요? 없죠? 네? 무자나 기축에 이게 없잖아요. 네? 화의 오행이 없잖아요. 이거 무는 토고, 자는 수고, 기는 토고, 축도 토고. 그러니까 수와 토의 기운인데 이 병력화라고 그러잖아요. 병력화. 이거 병력화는 이거 우리가 이제 벼락 대신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 그대로 이 벼락입니다. 이게 병력화의 그 무자 기축생들이나 또 월일에 주를 이 무자 기축이 들어 있는 분들은 성격이 병력 같죠. 벼락불입니다. 이 벼락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벼락을 치듯이 뭐예요? 화려함을 짠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짠하는 이 연예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제가 이제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무자, 기축, 병력화는 역시 화의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서 생성이 됐다. 선천수와 후천수의 변화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경인신묘는 송백목이라고 합니다. 송백목. 이 송백은 소나무와 잣나무를 뜻하죠. 즉 나무 중에서는 가장 쓰임이 많은 나무죠. 약재로도 쓰이고 또 나름대로는 건실한 모양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한의사라든가
뭐 기도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또 뭐 알곡만 취급하는 알곡 장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진개사는 장류수. 이건 장류란 길게 뻗어내리는 물, 장강의 물을 말하는 거죠. 장강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닷물로도 바닷물도 뭐 다른 게 있어요. 물들이 합쳐진 데가 바다지. 그러니까 장강의 물이며 직업군으로 사람들로 말하면 남들을 지도하는 요원, 계도 요원들이나 또 소개한 거간꾼이나 또 변호사, 남의 죄를 변호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임진개사의 장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갑오, 을미는 사중금 그랬습니다. 근데 실상 오행이 금이지만은 뭐예요? 갑오나 을미는 이건 뭐 금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오행이 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참 이 사중금이란 모래 속에 묻힌 보물,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금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사중금은 내막을 알 수 없다. 이것도 묻혀 있는 거라서 즉 꺼내서 먹어본 자나 꺼내서 만져본 자 외에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직자에 속합니다. 성직자.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교사도 되겠죠. 교사도 갑오 을미가 있으신 분들은 성직자나 교사의 직이 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병신 정유 산하화 산하화하. 그런데 산하라는 말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는 산하에서 쓰는 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장간이나 용접하는 곳이나 보일러를 가지고 불 때는 곳이나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일상에 사용하는 불, 뭐 우리가 이제 가스레인지 불 뭐 많이 쓰죠. 그런 것도 이 산화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화하는 일상에 쓰는 불이지만 요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특이한 것은 일상 속에서 쓰고 있지만 사람으로 비유하면 마음의 불이나 마음의 불을 안고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술기에는 평지목이라고 합니다. 평지목. 일반적으로 평평한 땅에 자라는 나무들, 뭐 가로수라든가 정원수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얘기하죠.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말하는데 나무로 된 것들을 보면 신문이나 우리가 언론인들 또 책방, 서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자 신축은 벽상토, 오행상 토가 약하지만은 이 벽상이란 벽자입니다. 벽에 바르는 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표현하는, 즉 많이 발랐느냐 적게 발랐느냐, 두껍게 발랐느냐 얇게 발랐느냐 따라서 각각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것은 뭐예요? 과학자, 과학자, 또 음악인, 예술가 이런 분들이겠죠. 왜? 그분들은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벽에다가
벽에다가 뭐 3번만 흙 바르느냐, 한 번만 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예술가들, 음악인들, 과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민 계묘는 금박금. 금박금이란 우리가 금박이란 말 쓰죠. 금박. 모양 내기에서 붙이는 금박. 또 음박도 있습니다. 금박이나 음박이나 똑같이 금박금으로 속하는데 모양 내는 것에 사용되는 금인데 이것은 액세서리, 모양 내는 액세서리나 또는 관광업, 남들에게 반짝반짝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이 지역이 이렇다. 이 지역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 이 지역은 이 풍광이 이렇다. 뭐 여러 가지 자연들을 보여주는 관광업도 금박금을 지닌 자들의 그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복등화. 여기도 복등이란 어플복자입니다. 등을 엎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 타는 불을 그냥 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숯의 작용을 얘기하죠. 불을 한번 피워서 나무를 구워내서 불을 죽이죠. 죽인 다음에 그것을 꺼내는 게 뭐예요? 숯이죠. 숯으로 봅니다. 숯. 숯을 잘 탄 숯이죠. 이 숯은 한번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정직합니다. 결백합니다. 성격이 또 강직합니다. 숯불의 화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꺼서 엎어서 죽인 불. 그러니 이 불들의 특징은 정직하고 결백하고 강직하다. 이것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추론해서 만드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디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병호정리는 천하수. 이건 하천에 흐르는 물이죠. 하천에 흐르는 물을 비유한다면 어떻게 돼요? 물도 되고 또 판매하는 것도 되겠죠. 장사꾼도 되겠죠. 또 외교,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또 잘 포장하고 또 선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 다음에 정수기, 물 우리가 이제 정수에 먹는 정수기업을 하는 것도 되겠죠. 병호 정리는 천하수다. 이것도 역시 오행상으로는 불과 토의 기운이 있으나 수의 기운이 전혀 없는데 이거 천하수라고 했거든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신 기운은 대역토. 이 대역이란 뭐예요? 큰 역사, 뭔가 큰 일을 하는데 쓰이는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옮겨진 흙을 말합니다. 공사장에 필요해서 가져온 흙들, 또 그 다음에 토건업을 하는 사람들, 또 농장의 관계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대역토에 속하죠. 직업군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천금, 경술신의 채천금은 가공하고 끝까지 체련해서 나온 거니 어떻게 기중품, 장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용광로라든가 재련소라든가 이런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행으로 볼 때 금으로 말하면 장식용 귀금속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이 좀 몇 개 안 남았는데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분 오행만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그 다른 얘기를 섞어서 할 수가 없었네요. 별로 좀 듣기가 좀 지루했을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또 다음 시간으로 여건하겠습니다. 아우 어이
우이아어흠 우이아어흠 흠